AI 데이터 센터의 증설 그리고 노후화된 정력망 교체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전력기기 산업 자체는 확실히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바람이 미국에서도 많이 불어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그 키워드로 해서 정부 정책 모멘텀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유럽 시장에서 어떻게 될까를 봤을 때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민수의 경제토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오셨는데요. 네, 전력기기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력기기는 좋은데 그리고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뭐 조정이 세게 왔던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어떻게 보면 막 불을 뿜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애매한 섹터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력기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만치 그렇게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않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한쪽으로 우리가 그래도 진짜 쭉 끌고 가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고팔고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만한 섹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력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게 단기 사이클을 타지는 않았다라는 건데 결국 뭐 반도체, AI에서 파생된 그런 이유입니다. 그 사이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쇼티지, 병목 현상 이야기 나올 때 대표적으로 전력에 대한 병목 현상,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병목 현상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역할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산업 자체가 커진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그 시세 랠리는 쉽게 꺼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도 중동 플랜트 발주라든지 일회성 대형 프로젝트들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와 지금 주가가 다르게 가는 이유는 계속해서 그 성장하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전력기기 섹터를 뭐 작년, 재작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한때 삼양식품, 뭐 실리콘2 이런 종목들이 엄청난 시세가 이어졌을 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어요. 그래. 해외에 나가서 K자를 붙이고 어떤 한 제품만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이렇게 주가가 멋있게 올라간다. 뭐 파마리서치 그때 당시에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주가가 지금까지도 그 시세 랠리를 유지하고 있는 쪽을 어딘가 잘 살펴보면 전력기기는 아직까지도 고점에서 쉽게 깨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분명히 이 사이클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ING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삼양식품도 많이 아직도 팔리고는 있는데 중간중간 영업이익이 좀 꺾인다라던가 아니면 증설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시장들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어떤 해석도 전력기기 쪽을 나쁘게 보는 해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가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의 증설 그리고 노후화된 정력망 교체, 재생에너지 개통의 확충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전력기기 산업 자체는 좀 구조적 성장 국면에 확실히 진입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딱 그 말씀이에요. 네, 좋아요. 근데 사실은 뭐 탄력이나 이런 건 또 그렇지 않으니까 막 관심은 떨어지는. 내가 사긴 싫고 네가 사라. 내가 사긴 싫고 뭐 자녀들 애들 사주면 되겠네. 왜냐하면 또 애매한 게 가격대도 높아요. 높죠. 효성중공 250만 원인데 그죠? 손이 잘 안 나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HD 현대일렉트릭이 거의 100만 원이고 LS 일렉트릭도 거의 70만 원 왔네. 그죠? 그러니까 만만한 게 사는 게 뭐 2, 3만 원, 7, 8만 원 뭐 지금 주가 올랐으니까 그죠? 사실 그렇게 보는데 벌써 100만 원 넘어가는지 손이 잘 안 나가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견고해요.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사실은 이게 AI 수요 때문에 북미 쪽이나 수출 모멘텀이 컸던 거잖아요. 수출 가격 막 올리고 그랬던 건데 반도체는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빼면 뭐 3사 빼면 없잖아요. 네. 전력기기 업체들은 현대일렉, LS일렉, 효성중공업이 세계 글로벌 탑3인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죠? 다른 업체들도 좀 아마 있지 않을까. 유럽이나 또 미국 업체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반도체처럼 막 90% 올리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설비 증설이야 마찬가지고 반도체나 이쪽도 설비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에서 이게 수요가 좀 많이 늘어지면 좋은데 지금 이제
주로 해외 수요잖아요, 그죠? 그렇죠. 해외 뭐, 쪽이 많아요. 네, 뭐 이런 고민들, 뭐 등등등 고민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보면 될까요? 전력기기 쪽은. 일단은 네. 우리나라 전력기기가 품질이 굉장히 좋은데 또 납기 준수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또 관세에 대한 비용 압박이 일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요즘은 고객사가 그거를 전부 부담을 하겠다라고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품질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좀 인정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전력 관련돼서는 송전, 배전 다 엄청나게 필요한 시기가 데이터 센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투자가 집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3사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는 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그런 쪽으로 좀 부담이 되고 난 정말 좀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 사이클을 누려볼래 하시는 분들은 전력 관련된 ETF를 사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3사를 다 보유를 하고 있는 물론 그 상품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ETF의 특성을 보면 요즘에 ETF들이 한번 그 사이클을 타거나 시세 자체가 한번 붙기 시작하면 ETF 자금들은 사고팔고 하는 자금들이 아니다 보니 우상향의 기조가 꽤 긴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경향들이 있고 이제 단기적으로 종목을 매매하시는 자금과 ETF에 돈을 넣는 자금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오히려 그쪽으로의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전 지역, 소비 지역이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장거리 손정망과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변압기가 필수적으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바람이 미국에서도 많이 불어오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불어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그 키워드로 해서 정부 정책 모멘텀이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충분히 추가 모멘텀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노후화된 우리가 왜 노후화된 설비 교체 수요도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북미와 유럽 쪽 둘 다. 그래서 이 시장들로 봤을 때는 지금 증설까지도 겹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발주가 상당히 좀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주 잔고도 너무 탄탄하고 돈도 너무 잘 벌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좋기는 한데 가격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된다면 저는 ETF도 좋은 대안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대일렉을 살까, LS를 살까, 효성중공업을 살까? 그럼 ETF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게요. ETF는 참 좋은 대안인데 또 ETF 하면 사람들이 재미없어요. 아, 그건 됐고요. 왜 종목을 좋은 기업을 하나 딱 짚고 가야지. ETF도 보면 그런 짜릿한 투자의 적은 없다니까요. 투자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종목 얘기만 조금 더 해서 마무리할게요. 3사 중에서는 어떤 좀 특징이 있고 변압기 대형주 3사 그리고 이제 약간 밑단에 또 중소형주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류. 예. 각각의 전략들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일단 북미 매출이 다 1조 원이 넘어섰어요. 3사가 모두. 이거는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3사 자체도 수주 잔고가 지금 한 27조 원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 3년치 매출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요즘에 가장 좀 눈여겨보는 부분은 유럽 시장이 지금 글로벌 2위 시장인데 유럽 시장에서 얼만큼 진입을 해서 앞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가 좀 중요한 키워드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북미 시장은 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이제 유럽 시장에서 어떻게 될까를 봤을 때 저는 LS 일렉트릭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독일의 민간 에너지 기업이랑 620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사업을 수주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LS 일렉트릭이 좀 늦은 감으로 진입한 그런 느낌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주가 탄력도는 LS 일렉트릭이 상당히 제일 좋거든요. 맞아요. 네. 작년에 3분기 때 이제 관세 비용 때문에 실적이 좀 아쉬웠고 이번엔 좋을 것이다 했는데 4분기 때 확실히 숫자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동안 HD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상승세를 굉장히 길게 이어갔고 약간의 후발주자일 수 있는 LS 일렉트릭이 지금 독일에서도 변압기 수주를 받아냈고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영국의 배전반 제조사랑 MOU도 체결을 했고 여러 배전 분야라든지 유럽에서도 맞춤형 전략으로 잘 우리가 타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LS 일렉트릭이 요즘엔 주가 탄력도 좀 좋은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뭐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계속해서 지금 뭐 까다로운 그 기준의 이런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족을 시키면서 굉장히 호황을 누려가고 있는데 뭐 너무나 잘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이지만 저도 효성중공업은 200만 원이 너무 그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기는 하다. 네. 그래서 좀 자본 자체가 파이가 좀 크신 분들이 그래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HD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뭐 유럽 시장에서 가격이라든지 납기에 대한 이런 경쟁력을 또 갖고 있고 대용량 맞춤 설계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틸리티 기업이라든지 이런 뭐 패키지 수주 이런 회사들과 패키지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3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보면은 좀 부담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투자금이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부 한 10% 정도 비중이라도 한쪽으로 전력기기 쪽은 반도체만큼이나 좀 매력적으로 저는 좀 이렇게 밀어놓고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는 좀 섹터가 아닐까. 그래서 마음을 막 졸이면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끌고 가는 섹터 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좋은 기업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효성중공업은 액분을 해야지 액분을. 그러게요.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아요. 250만 원인데 10분의 1만 500원만 5천 원을 500원만 가도 24만 원인데요. 24만 원 매력적이잖아. 엄청 많이 할만하죠, 그죠? 엄청 네. 많이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삼전도에 액분하는데 네. 효성중공업 왜 안 해? 엉덩이 무거워 이런 회사들이 그죠? 제조업 하는 회사들 이런 기업들이 재무팀에서 고민할 일이긴 합니다만 네. 전력기기 쪽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두 기업을 추가적으로 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